오늘은 회전체의 부피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회전체. 여러분들 회전체라고 얘기하게 되면 반드시 회전체의 부피인데, 회전체 그럼 뭐가 생각나죠? 여러분들 원이 생각나야 돼요. 어떤 축을 기점으로 이렇게 돌리는 거잖아, 그지? 어떤 축을 기점으로 돌리기 때문에 부피 구한다 그럼 여러분들은 단면적 찾아야 되는데, 단면적이 반드시 뭐다? 원이다 라고 하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X축을 기점으로 첫 번째는 X축을 축으로 해서 회전을 하는 어떤 도형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도형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전부 다 돌리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회전체를 구하고 싶대요. 그러면 어떻게 그리냐면, 그림 그리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워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회전체를 만들어요. 그러면 반대편에다가 축을 그려놓고 어떻게 하면 되지? 이러한 원이 나올 텐데 요 점의 위치를 X라고 얘기했을 때 요 SX만 찾으면 될 거 아니야, 그지? SX만. 그러면 SX 찾는 거 어떻게 찾아요?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대부분 학생들이 조금 헷갈려 하는데, 반지름이 뭐니? X 값을 집어넣었을 때 Y 값이잖아, 그지? Y 값. 그러니까 Y는 fx라고 얘기하는 함수 값이 있을 때, Y는 fx라는 그런 관계식이 있을 때, 내가 x를 집어넣었을 때 요 값 자체가 fx 값이라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이게 반지름이잖아, 이게 반지름. 이 길이를 여러분들은 fx라고 놓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원의 넓이 어떻게 구해? 파이 r 제곱, 그 파이 fx 제곱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그럼 부피는 되게 단순하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파이 뭐 하면 돼? fx 제곱.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 때 이렇게 fx 제곱입니다 라고 얘기해놓고 dx 이런 식으로 여기만 제곱이 돼야 돼요. 이렇게 표시하게 되면 문제는 끝난다. 그러니까 파이를 앞으로 빼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 두 번째, 그럼 y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y축을 축으로 하는 도형은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개념입니다. 이렇게 잡아놓고 어떤 도형인지 나도 몰라, 이런 도형. 그럼 여기도 똑같이 y축으로 회전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지? 너무 꺾었다. 이렇게 되는 도형이야. 그러면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부터 B까지 축으로 돌린다. 여기까지 도형을 축으로 돌리면 반대편에 그대로 모양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표시가 돼서 요 점의 좌표를 내가 X라고 얘기할 때 요 넓이가, 여러분 X가 아니죠, 여기는 Y지, 그지? 요 넓이가 뭐냐? 그러면 S 뭐라고 얘기하면 돼? Y라고 얘기하면 돼. 그러면 선생님, SY라고 얘기했을 때 반지름이 뭡니까? 반지름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식을 여러분들이 Y는 fx라고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X축을 기점으로 돌린다면 X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 GY로 X에 관하여 문제를 정리를 해야 돼. 그럼 이 길이가 뭐가 나온다? GY가 나온다 라고 얘기해서 부피 자체는 또 단순하게 부피는 뭐가 되면 돼? A부터 B까지 파이 뭐 하면 돼? 요거잖아, 그지? GY의 전체 제곱입니다 라고 얘기해놓고 DY로 바꾸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단순하죠? 그러니까 파이 R 제곱에 대한 개념이 그대로 들어가 있으면 돼요. 파이 R 제곱이. 그 다음에 세 번째 배우는 내용은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회전체의 부피예요. 두 곡선으로. 세 번째는 두 곡선에 대해서 둘러싸인 회전체라고 얘기하는 개념인데, X축이든 Y축이든 선생님이 하나만 할게요. 봐. 여러분들이 이런 도형을 한번 그려봅시다. 이런 도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도형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요거는 Y는 fx고, 요거는 Y는 뭐야? gx입니다 라고 얘기해봅시다. 그러면 대칭은 이동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 그려놓고 이런 식으로 하나 그려지는 상태가 되겠지.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은 A부터 여기까지 B까지 회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개념이야. 봐. 여러분들은 이 도형에 대해서 회전체가 생기는 그 회전체의 부피에서 이 도형에 의해서 생기는 회전체의 부피를 어떻게 해야 돼? 빼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도형에 의해서 생기는 회전체의 부피는 이만하게 그려놓고 여러분들이 이런 거겠다, 이런 거, 그지? 이런 형태의 단면적을 찾는 거야. 요 점에서 이만한 넓이야, 원의 넓이.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냐면 여기서 요 넓이만큼 어떻게 해줘야 돼? 다시 요 넓이만큼은
빼줘야 되는, 구멍이 뚫리는, 이제 우리가 화장지 있잖아요. 두루마리 화장지 넓이처럼 이러한 회전체의 넓이를, 단면적을 찾아야 되는 거지. 그리고 적분하는 거잖아. 그러면 노란색에 대한 거는 부피라고 얘기하는 게, 노란색에 대한 건 파이 뭐 하면 돼? fx의 전체의 제곱입니다. 왜? 반지름이 이만큼이니까. 그지? fx의 제곱의 dx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a부터 b까지. 에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파이 뭐 하면 돼? gx의 제곱만큼 빼주면 되겠지. 그지? 우리가 앞에서 곡선으로 둘러싸인,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할 때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뺐던 것처럼 똑같이 빼주는데, 이제 뭐 해주면 돼? 제곱을 해서 빼준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y축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gy로 바꿔지면서 dy가 되면 문제를 풀어가는데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걸 보게 되면 축에서 한쪽으로 쏠려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럼 응용할 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갈 때 축에서 쏠리지 않은,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지 않고 관통되어 있는 게 있어요. 축이. 그럴 때는 한쪽으로 다 위로 올려서 대칭 이동을 해서 축 위쪽으로 대칭 이동해서 문제를 풀어가시게 되면 문제를 풀어가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왜 대칭 이동합니까? 라고 얘기할 때 포개지는 부분이 얼만큼 있는지, 또 위로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별로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활용 파트에서. 문제를 잠시 후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